입장 포차 이름부터 특이한데 네네. 왜 하필 시골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경험 부족이죠. 경험 부족? 네. 아. 입장에서 토하기로 살았어요. 토박이? 네. 고향이에요, 네. 고향. 아. 그러고서 제대로 된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 워낙 낙후된 곳이니까. 아. 제대로 된 곳이 있으면 괜찮겠다? 네, 괜찮겠다. 아. 그 돈도 없었고. 돈이 네. 중요한 건 결론은 돈이 네. 없었다. 네네. 처음 자리 잡을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가게고. 네, 아.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이게 잘 되는 거고 음.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맛있게 하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레트로 컨셉을 간 이유가 있나요? 동네가 시골 상권이다 보니까 아. 주 고객층이 중장년층이고 아. 워낙 동네 자체가 예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먹히겠다. 저도 천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C급 상권을 넘어서 그쵸. 그냥 Z 상권? 네. 이러는데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한데 네, 본질이 다인 것 같아요. 본질. 제가 생각하기엔 음. 아직도 3년 차라 뭐 실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음식 무조건 맛있게 하고 이게 되게 강해요. 그치 그치. 저는 생각보다 음식이 맛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그건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 살았어요. 그럴 수 장사를 있지, 하고 그럴 수- 싶은 그치, 그럴 수 그건데 있지. 이제 제 매장이니까 맛있게 하고 푸짐하게 하고 그리고 레트로 컨셉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뚜렷하게 하자 해서 재투자를 엄청 했어요. 보통의 어떤 컨셉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든 뭐든 큰 틀만 컨셉을 해놓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치.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이것저것 다 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보고 오시면 사실 많이 놀래고들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그런데 괜찮아요. 네.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가게 하나 살리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사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건 저는 불경기든 뭐든 맞아.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데 릴스를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인스타를 아예 안 했어요. 어. 한 1년 넘게를 안 하다가 왜냐면 인스타로 보고 올 사람들 아니다. 이 상권의 손님들은 시야가 좁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입소문으로만 찍기 시작한 거예요. 2,500이. 근데 더 해야지,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치, 거기는 뭐. 네. 천안에 행복감자라는 되게 유명한 인프루언서 알죠, 사장이 알죠, 계신데 알죠. 이제 DM을 했어요. 사장이 유명해지면 그 사장을 보러 전국에서 오기 시작한다. 본인의 이제 성과들을 알려주시고 사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영상에 대고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이 이야기들을 했더니 그 사장님은 조금 더 고생을 해봐야 알 것 같다. 핑계를 대시는 것 같으니 그치, 아직 뭐 절박하지 않다. 네,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그때 오셔라. 그래서 제가 다음날 영상 올렸어요. 그럼 그때 처음부터 터졌어요? 아니요, 안 터졌어요. 안 터지고 저는 일단은 그 전에부터 글로만 1,000몇백 명 팔로워를 만들어 놨었고 이미 한 6개월 이상은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한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스타그램. 꾸준히 진짜 했던 거네. 그럼 이제 조회수 잘 나오는 릴스하고 네.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서 매출에 도움되는 릴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먹는 거를 올리면 확실히 그 메뉴의 주문율이 엄청 올라가요. 놀랄 정도로 느끼고 있고 먹는 걸 올리면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치. 그렇게 하면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확실히 전환은 되는 것 같다. 뭐 매장으로 유입이 전환이 되는 내용으로 릴스에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뭐 요소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게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빈도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그 사람이 있는 데잖아. 이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네. 그치, 생각보다 그치. 진심이다. 가게나 신경 써. 뭐 매일 릴스 올리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그 안 사람들이 내 생계를 챙겨줄 것도 아니고 제 가게 본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인스타 안 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소개할 정도가 된다 싶을 때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고 네. 이 중요한 인사이트네. 네. 왜냐면 요즘에는 막 릴스는 뭐든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본기를 갖춰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천안 아산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는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인스타를 저는 하라는 이유가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스타로 매출 전환은 생각보다 쉽게 와요. 저는 오래 걸렸지만 주변에서 인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팔로우 2, 3천만 돼도 사실 매출에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가게에 오시면 네. 협찬이나 이런 거 뭐 제공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돈을 내려고 오세요. 그치. 무조건이에요. 그치. 돈을 거의 협찬해드린 적이 많이 없어요. 서비스는 많이 드리지만 돈 한 1, 2천 원 가지고 있는 사람, 여윳돈 있는 사람이 자기 브랜드가 본질이 확실하고 바이럴할 포인트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먹스 알고리즘을 완전히 장악시킬 정도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목욕탕은 저는 찬성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처럼 소상공인에 100만 원 쓰기에도 어려워가지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 써봤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오고 내 브랜드가 내 계정에 무료로 올릴 수 있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병따기 퍼포먼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전혀 저는 병뚜껑을 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인스타를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술집을 뭔가 하나 찍고 싶다. 할 줄 아시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처먹기밖에 더 해요. 레퍼런스 주시면 연습하겠다. 그래서 병뚜껑 레퍼런스 받으면은 맥주잔 버려가면서 다 따가지고 영상 보내고 거의 6, 7짝 버렸어요. 맥주잔만. 매장의 월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가 110이에요 지금. 110? 그렇게 싼 건 아니네. 30평인데 평수가 좀 있구나. 네네네. 테이블은 7대밖에 안 들어가요. 왜요? 일반 상가 그 직사각형 구조도 아니고 약간 마름모처럼 돼 있고 죽은 공간들도 많고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요즘에 SNS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분 사장님들한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설득을 해줄 수 있는 한마디를 저는 꿈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안 알려주고 돈 엄청 버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불경기에도. 그치. 그리고 무조건 개인 매장을 하시고 하면 본질이 준비된 선에서 본인을 알리는 게 맞다. 어쨌든 이제 필수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뭐 홍보라고 하는 영역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똑같이 사장님처럼 지방의 시골 Z급 상권에서 네네네. 가게를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2,500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고 사실 그때도 매장이 바쁜 동네에서는 입장포차는 바쁘다 라는 게 이미 만연해 있는 인식이었는데도 좋은 상권에 매출 나오는 거랑은 달라요. 그럼 지금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6살이에요. 36? 네. 생각보다 있네. 네네. 36살. 그럼 이제 몇 년 차인 거예요? 가게? 저 3년 차예요. 3년 차? 네, 3년 차고. 그럼 가게 하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원래 애슐리라는 데서 애슐리. 주방 관리자를 한 4, 5년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투잡을 한 자본금이 필요한 4, 5년 한 거죠. 네. 현금 4천 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뭐 있어요? 원래는 나와서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선택지가 많은 상권에서 그게 먹힐지에 대한 또 여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보쌈이 메인이고 곱돌이탕이 메인인데 이런 데만 나와도 그거를 전문점으로 파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거고 이미 전문점처럼 음식을 내고 있고 맛을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감도가 높아야 된다 생각해요. 인테리어 감도가.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아예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레트로로. 레트로도 좋아하는 게 시간이 쌓이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처음에 장사를 할 때는 진짜 목표가 그거였어요. 내가 오봉집 꺾겠다. 진짜 이 영상에도 올린 적 있어요. 그래요? 오봉집 보고 있나 그래서 안강선 대표님이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네, 열심히 하시라고. 장사를 오래 하고 외식업을 오래 하면 네. 그걸 해봄으로써에 대한 그 단계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제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 업을 오래 한 입장으로서 그 방향성에 대한 게 솔직히 고민이 지금 되는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넘어가려면 단계에 대한 그 내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아이템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본력과 인프라와 그쵸,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뭔가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지. 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갑자기 내가 뭐 1단계 있는 사람이 10단계를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지금 당장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인 것 같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5,000명대 들어온 게 광고비가 50이었거든요.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근데 50이면 수익률 20% 잡으면 250, 하루 매출이. 맞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맞아. 그 릴스 길어봐야 1분짜리라? 맞아.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이 있을까? 아니, 이거 진짜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오프라인이? 네. 그치. 이렇게 맞아. 개 같은 사업이 있을까? 맞아. 개고생해가 쉴 때도 못 쉬고 장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한 4, 5천 정도는 넘어가야 뭔가 사장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나오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바로 옆 가게가 지금 나올랑말랑 하고 있고 그걸 확장해서 별관으로 쓰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엄청 비싸지 않는 맞아요. 그것도 매장을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바로 옮기기엔 또 너무 리스크고 네. 그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사업을 벌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프라인을 매장을 열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인플루언서가 여러 데에서 갔는데 그 사장님이 없는 거지. 보통 본질이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얼굴만 빌려주는 느낌인 거지 뭐 지분 투자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오토를 하더라도 매장에 무조건 상주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유튜버들이 가게를 열어도 망하는 시대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릴스를 태우지 않았어요. 릴스라는 게 만능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노출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유튜브 분들이 그리고 그 운영이나 뭐 이거에 대한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영역이라서 네. 완전 장사꾼이라고 맞아요. 보기에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데 릴스를 맨날 태우는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저는 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는. 운영하면서 계속 네네네. 찾아온 손님들 맞아요. 응대해주고. 그게 선순환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외식업으로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재투자 레버리지를 계속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해가면서 결과를 계속 내야지 그게 가능한 구조인 거고. 그게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가면 확률에 대한 거를 뚫고 뚫어야 돼요. 네. 장사가 100분의 1이면 사업은 뭐 1000분의 1, 맞아요. 또 10,000분의 1, 네. 또 이 가능성을 계속 뚫어야 되는 거라. 제 유튜브도 다 장사 관련된 거 이렇게 하다 많이 보다 보니까 잘 나갔던 브랜드들도 보면 잠깐이거든요. 진짜 오랜 세월 돼 있는 게 뭐 역전할맥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뭔가 인식도 그렇고 그런 거지만 조금 시대가 잘 타서 뭐 술집 브랜드들은 뭔가 한번 반짝 브랜드들도 금방 지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네. 진짜 어려워. 제가 이제 개인하고 보통 기업 상담을 연락이 오거나 문의가 오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본 경험들이 많으니까 개인 상담인 경우에는 이게 창업이잖아요. 네. 개인 창업.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뭔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업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문의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게 한두 개 있거나. 네. 근데 이제 이걸 넘어가는 영역이 단순하게 내가 지금 가게를 잘 낸다는 거에 대한 거 외에 이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요소가 있다. 결국 자본력에 대한 거고. 네. 그리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실무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역전할머니 대표도 전에 회사의 그 다른 브랜드의 본부장 출신이었고 그러면 내가 그거의 생리를 모르는데 네. 어떻게 어떤 결정과 추진을 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스카웃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몰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이 그만큼 있어야지. 그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하면 되게 막 돈 많이 벌 거 할 것 네. 같지만 프랜차이즈 뭐 매장 몇십 개 된다고 해서 돈이 막 엄청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재반 비용에 대한 투자와 계속 개발 맞아요, 비용과 고정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프랜차이즈 경험해 보시거나 하신 분들 얘기해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20대 나이에 지금 뭐 뭐든 도전해 보자.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없고 맞아요.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 나만의 뭔가의 방향성을 찾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희소성을 갖던 브랜드가 돈 냄새를 맡고 뿌리기 시작하다가 그게 그 희소성이 애매해지면 죽는 브랜드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포차는 희소성을 갖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화하는 거에 대한 플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건물은 살 거예요. 살 거예요? 네, 주변에 네네네. 그 지금 입장포차 건물이 제가 보기엔 2억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변 시세에 보면. 그럼 어차피 이자 해봤자 100 왔다 갔다밖에 안 할 거거든요. 지금 월세는 네. 싸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네네. 사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한 1,000, 2,000 사이를 벌 수가 있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거든요. 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거는 외식업으로 뭔가를 판을 벌려서 가족이 없어야 되고 네, 부모도 없어야 돼요. 제가 느끼기엔 있는 거에서 탄탄하게 해서 자산을 구축한다. 되게 현명한 거고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그거에 대한 그게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답이라는 게 뭐 100가지 네. 영역이 있는 거니까 생각하는 걸로 충분히 어떤 결과물을 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